똥똥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입니다. 굉장히 날씨가 화창한 날인데요, 아주 화창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찾아왔습니다. 르노에서요 새로운 소형 SUV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르노의 캡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QM3가 이제 없고요, QM3의 후속으로 국내에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캡처가 들어온 건데요, 이미 XM3를 통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호재를 보이고 있는 이 르노가 야심차게 내놓은 캡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마스크 끼고 한번 살펴볼게요. 빠바밤, 바로 이게 르노의 새로운 소형 SUV 캡처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르노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정말 새로운 차냐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한데요, 디테일한 부분이 또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기를 보시면 XM3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고는 10mm 정도 높은데요, 전장이나 전폭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느낌이 드는 차인 것 같아요. 좀 더 아담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전면부에서 일단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제 손바닥만한 굉장히 큰 엠블럼이 달려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르노의 태풍의 눈 엠블럼이 아니라요, 르노 본사에서 나오는 르장주 엠블럼을 달고 있습니다. 르장주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이 마른 목골이라는 건데요, XM3와는 확실히 다른 인상을 주죠. 다만 이 그릴 부분의 이 모양, 약간 웃는 형태,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4개의 그릴부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XM3랑 똑같습니다. 이 가장 위쪽에 있는 선이 이렇게 분절된 형태로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캡처만의 특징이긴 해요. 아무래도 위쪽에서 시선을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느낌이 들죠. 좌우의 헤드램프 역시도 비슷한 형상이긴 하지만 역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크롬이 쭉 올라와 있고요, 이 뒤쪽을 보면 C자형이죠. 이렇게 디귿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헤드램프 부분이 좌우에 동일하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은 XM3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많이 다른 점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렇게 램프부 쪽에 가로로 이런 디테일들은 마치 속눈썹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C자형이 단조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C자형을 둘러싸고 한 번 더 깊은 면적으로 램프부가 나와 있어요. 마치 아이라인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좌우 쪽에 모두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 꼭 메이크업을 받은 XM3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헤드램프 부분에서 조금 더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하부 그릴 같은 경우는 형상은 XM3와 동일한데요, 이 안쪽에 이렇게 그릴이 나와 있는데 고속에서는 닫혀서 공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바깥쪽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기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요, 저속에서는 열려있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속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플립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측면부도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XM3의 모습들 많이 갖고 있죠. 특히 이 휠 부분 보시면요,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5개의 꽃잎이 드러난 것 같은 이 모양새, XM3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휠입니다. 위쪽을 보시면 XM3와는 또 다른 형상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루프라인을 보실까요? 쿠페형의 디자인이다, 이렇지 않죠. XM3는 쿠페형의 SUV였기 때문에 뒤쪽으로 쭉 매끈하게 내려오는 형태였다면, 캡처는 소형 SUV라는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드러내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위쪽에 지금 화이트로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쪽 바디는 약간 퍼플색이잖아요. 이렇게 투톤 컬러로 등장을 해 있다는 점도 XM3와는 다른 캡처만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래쪽에 이렇게 윈도우 라인에 밑부분부터 뒤쪽까지 쭉 크롬 장식이 들어간 것 또한 캡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XM3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 투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사이드 미러 부분까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면 드디어 좀 캡처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강인한 그런 캐릭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전면부에 있는 헤드램프에 있었던 C자형 램프의 기조가 후면부까지도 적용이 된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램프나 그릴이나 그런 기타 장식들이 없이 깔끔한 단면인데, 그 깔끔한 단면에 르장주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 브랜드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명이 사실 예전에 QM3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달려 있었고요, XM3도 아래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캡처는 가운데에서 엠블럼을 강조시키면서 캡처라는 모델명 또한 대중들에게 좀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램프도 가운데를 이렇게 집중시키는 형태여서 캡처라는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부각되는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쪽을 타고 내려오는 볼륨감이 조금 우아하고 귀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머플러 부분도 XM3와는 다른 부분인데요, XM3는 가로 형태의 머플러가 들어갔다면 캡처는 원형 형태의 날 것 그대로의 머플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찐 머플러네요. 자, 르노 캡처의 실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대시보드 쪽에 투톤의 색깔이 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디션 파리 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좀 고급스러운 가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시트를 앉았을 때의 착석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완전히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물렁하지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쿠션감이 꽤 괜찮은 푹신한 느낌의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리 쪽을 감싸주는 그런 버킷 시트 형태여서요, 운전할 때 이렇게 기대서 하기가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XM3와 비슷한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의 기조는 갖고 있어요. 공통점도 많이 보이지만 반면 또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경운기 부분에 르장주 엠블럼이 들어간 형태가 XM3와는 또 다른 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색다른 차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센터 패시아 부분에 아주 눈에 띄는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9.3인치의 디스플레이이고요. 조작을 하기가 편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비상등 버튼을 포함해서 다양한 조작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요, 비상등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XM3에서 제가 운전을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아래쪽에 시야에 맞게 내려와 있는 형태고요. 전체적인 느낌 자체도 운전석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운전자 중심의 차량의 느낌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 부분 버튼 작동할 수 있도록 되는데요, 한번 시동을 살짝만 켜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조기는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핸드폰을 하나를 둬도 자리가 사이즈가 많이 남는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특이하게 변속기가 자리를 잡고 있죠. 레버 타입으로 변속기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전자식 변속기고요. XM3에는 부츠 타입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도 또 다른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또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요,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공중에 떠 있는 콘솔에 들어간 변속기 형태입니다. 아주 독특한데요, 그 때문에 아래쪽에 한 번 더 수납 공간이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보통 유럽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이런 차들을 탈 때 이쪽에 신발 같은 걸 많이 두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많이 커지는 형태인데 운전자의 편의성과 디자인 요소를 같이 살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할 때 이게 편할까 하는 생각은 약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나중에 또 시승을 할 기회가 있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를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컵홀더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콘솔 박스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레스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공간은 사실 크게 기대할 수가 없죠. 굉장히 작은 폭으로 제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정도이지만 깊이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깊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수납에서 또 봐야 할 부분이 글로브 박스인데요, 보통 글로브 박스보다 훨씬 더 넓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깊게까지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2열에도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 2열의 느낌은 꽤 푹신한데 시트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온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기대는 느낌은 좀 포지션이 형성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제가 운전하기 좋게 시트 포지션을 맞춰두고 2열에 딱 앉았을 때 이 레그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이기는 한데 여유롭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이게 소형 SUV가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남성분들이 타시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와 같은 좀 체구가 그래도 조금 작은 여성분들이라면 그래도 앉아 있을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헤드룸 공간은 꽤 넉넉합니다. 이렇게 주먹 2개가 아니네요. 주먹 1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헤드룸 공간이고, 이렇게 제가 위쪽으로 등을 이렇게 서고 앉았을 때도 위쪽이 꽤 전고가 살짝 높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키가 크신 남성분이라면 약간 간당할 수도 있겠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열었을 때 안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올려줘야 하는 형태입니다. 또 쑥 올라가죠. 안쪽을 딱 봤더니 일단 첫 인상이요, XM3에서 봤었던 수납 공간보다는 적재 공간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좌우 폭들이 좀 좁아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빼면 아래쪽으로 깊이감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높은 물건을 싣기에는 그래도 꽤 유리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랜만에. 생각보다 되게 깊은데요? 아이고, 제 다리 길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키가 162에서 3 사이인데 제가 딱 다리를 이렇게 펴고 앉았을 때 정말 딱 맞는 그 하체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신은 양말이 빛나 보이는 순간이네요. 높이는 공간이 꽤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완전히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긴 하네요. 또 요 덮개 부분에 영향도 있고요. SUV이니만큼 2열 시트를 풀 플랫으로 했을 때는 공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공간성을 보여드릴게요. 빠밤 빠밤. 2열을 플랫하지 않았을 때는 536L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요. 2열을 풀플랫 했을 때는 확실히 공간성이 훨씬 확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버튼이 없어서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노의 최신 CMF-B 플랫폼이 적용된 캡처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엔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터보 직분사 가솔린 모델과 터보 직분사 디젤 모델이 있는데요. 디젤과 가솔린 각각 차량의 성능들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 한번 비교해서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2,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700만 원대까지 이렇게 트림별로 나뉘어지는데 가격 역시도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가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XM3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라운드 뷰가 이런 컴팩트 SUV에서는 사실 만나보기 쉽지 않은데 이 어라운드 뷰를 기본 적용을 전 트림에 했다라는 점이 좀 고무적이긴 했고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썬루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출시가 되었어요. 향후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서 썬루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시기에 캡처 어떠셨나요? XM3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과연 이 새로운 소형 SUV 캡처가 소형 SUV라는 이 뜨거운 경쟁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리뷰로 찾아올게요. 안녕!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